네, 건강에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. 원포인트 클리닉 이재선입니다. 네, 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통합치의학 전문의 문봉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미소천사 문봉렬 원장님. 미소를 담당하고 계시는. 아니 근데 이 미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치아잖아, 그죠? 네. 입 다물고 웃을 수는 없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이 썩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, 이 배열이 나쁜 경우도 있고,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잖아요. 임플란트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?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, 1950년대. 네. 그 치아가 빠지거나 한 거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은 엄청 오래전,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기원전이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 이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기원전에는 조개 껍데기라든지 혹은 동물의 이빨을 사용해서 치아를 묶어서 옆에 치아들과 금줄로 묶어서 사용했다는 그런 증거들, 화석들이 있습니다.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식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아니 그럼 현대 임플란트는 누가 만들었죠? 신기하게도 지금 현대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임플란트는 치과 의사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정형외과 의사가 개발했는데요. 브레네막이라고 부르는 정형외과 의사가 토끼를 가지고 연구하던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습니다. 네. 그게 그러면은 토끼 치아를 보고 빠졌는데, 이거 한번 넣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네요. 거꾸로 예. 토끼의 혈관하고 뼈를 연구하던 중에 티타늄이라고 하는 소재를 뼈 고정하는 데 써볼까? 라는 생각을 갖고 뼈에 넣어놓은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이걸 제거해야지 하는 과정을 딱 하려 했는데 뼈하고 티타늄이 유착이 돼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티타늄과 뼈가 유착이 되네? 라는 걸 최초로 발견하게 되고 실제로 사람한테 시도를 한 건 그 이후에 다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아래쪽 턱에다가 라스인이라는 환자한테 이식을 해서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1960년대에 보고됩니다. 와, 그러면 티타늄이라는 소재가 거의 임플란트의 소재잖아요. 네, 그렇죠. 티타늄이 굉장히 좋은 게 뼈랑 한번 유착되면 잘 소실되지가 않아요. 뼈랑 붙은 상태로 그 자리 그대로 유지가 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. 근데 우리 원래 이제 금리 많이 하잖아요. 네. 예. 금 같은 경우에는 치아 내부에 뼈와 유착되는 기능이 없습니다. 뼈하고 나는데 겉에서는 역할을 잘 하는데. 네, 맞습니다. 내부로는 그게 안 되네, 그죠? 가장 중요한 게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치아의 뿌리를 대신하는 구조물입니다. 그렇죠. 만약에 잇몸뼈가 없으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뼈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, 그죠? 그러면 뼈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돼요. 이거 들었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임플란트 하러 갔었을 때 이제 여기 턱뼈를 좀 이식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다시 와서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그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또 하나는 잇몸뼈가 모자라는데 이식을 하기에는 고령이라든지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입체적인 분석, 3D 분석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건축으로 치자면은 땅이 좋지 않는데 이 기둥을 어디 박을까 정확하게 찾아내는. 네, 그렇습니다. 이 턱뼈라든가 요 뼈에서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, 그거를? 그 3D 분석이 되는 3D CT라든지 혹은 얼굴 분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분석이 요즘엔 가능합니다. 아니 그럼 골 밀도가 좀 낮다든지 골 다공증이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겠네요. 골밀도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요즘 많이 개발이 돼 있고요.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. 우리 몸에서 뼈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뼈가 붙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뼈가 계속 생겨서 붙는 게 아니에요. 그 주변에 뼈가 소실되고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 중에 한 사이클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게 골다공증 약입니다. 근데 그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상태로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골이 흡수되는 쪽으로 반응이 잘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뼈를
만들고 뼈가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뼈가 계속 녹아 들어갑니다. 상상이 안 되죠. 턱뼈가 계속 사라집니다. 오. 네,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골다공증만큼은 치과 전문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? 그 예전에 이제 동물뼈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제 생각에 이제 사랑니를 발치를 하지 않습니까? 그걸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꼽으면은 그래도 임플란트보다는 그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요? 어떤 그런 연구는 없어요, 혹시?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. 뭐, 일본에서 많이 시도가 됐었습니다. 시도가 됐죠. 네,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디서든지 다 시도는 했더라고요, 보니까. 네, 맞습니다. 예. 이게 사랑니를 뽑아서 혹은 다른 치아를 뽑아서 이동을 시켰다 하면 중요한 것이 그 기존에 뺐던 치아의 뿌리 부분과 이식할 부분의 뿌리 부분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럼 생착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예. 부담이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기술적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 뭐냐면 예. 사랑니를 뽑아서 그 정자은행처럼 치아은행에 맡겨요. 보관을 했고. 그거잖아, 그죠? 그러면 오. 그 치아를 사용하진 못하지만 뼈를 대체할 치아뼈로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내 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. 아까 말씀드린 뼈 이식을 할 때 내 네. 치아뼈를 사용하는 겁니다. 그게 제가 얼핏 들었는데 소뼈도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. 많이들 사용합니다. 예. 근데 내 뼈를 이용한다? 이건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연구 결과로 굉장히 좋은 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랑니뿐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발치했던 그 첫 이빨 가리하기 전에 뼈 치아들을 사실은 우리 집 옛날 집 지붕에 다 있거든요. 네네.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다 이렇게 네. 던졌어요. 지붕에.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데 우선 정식적으로 예. 치아은행에 맡긴 그렇죠, 치아뼈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. 3년이라는 그게 네, 기간이 맞습니다. 있네요. 국민 모두가 미소 천사가 될 때까지.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도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TBC 클리닉 건강 365 원포인트 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원장 고맙습니다.